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화면 네, 송출하겠습니다. 뿅. 네. 네네. 여긴 시골집이거든요. 네네. 여기는 이제 들어오는 곳, 신발 벗는 곳. 마당 있는 오, 곳. 안녕. 안녕. 귀여운 양양이. 여기는 우리 길냥인데, 그리고 마당 테라스고, 이제 들어갈게요. 네. 여기는 이제 거실 겸 주방 겸 이렇게 쓰는 곳이에요. 지어진 걸 들어오신 건가요? 아니요, 지었어요. 아, 편백나무라 네. 지금 이불 같은 거를 편백 냄새 때문에 일부러 빨래를 지금 다 그냥 막 열어놨거든요. 그리고 여기는 화장실 좀. 화장실 짓자마자 이게 떨어졌구나. 떨어져가지고 지금 이런데 이렇게 피스를 박아놨어요. 여기가 이제 캐빈 하우스라고 해가지고 외국처럼 세모집을 지은 거예요. 어떤 느낌인지 알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여기는 제 방, 안방이고요. 비싼 거 쓰시는 것 같아요. 그렇게 됐어요. 아직 네네. 짐은 정리가 안 됐고, 여기는 이제 옷장이요. 네. 이건 진도가 좀 잘 봐야겠다. 잘 봐주세요. 네. 네네. 안방에 있는 사진 액자는 따님이신가요? 저예요. 네. 저 액자 네. 예술 쪽? 애널리스트였어요. 오. 네, 애널리스트 했어요. 네, 분석가. 분석가. 좀 오래 했어요. 어. 오래 하다가 생방송 중에 제 쓰러져가지고 그만둔 거예요. 여기는 이제 2층 올라가는 길이고요. 아직 정리는 다 안 됐고요. 네네. 정리가 안 된 게 아니라 제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만큼 좀 그래요. 네네. 그리고 여기는 1층이고 집 잘 지으셨네요. 층고가 아직 높아. 이게 정리가 안 돼가지고 네네네. 저쪽으로 막 붙여놨어요. 이쪽도 이제 방인데 여기도 엉망진창. 사연 좀 네네네. 이제 앉아서 편하게 얘기해 주세요. 제가 새로 지은 집이잖아요. 네. 그때 이제 앞에 안 지은 데서 파란불을 봤어요. 근데 거기가 묘지가 있었어요. 근데 이 파란불이 공만했어요. 이건 이제 그냥 꿈을 꾸는 게 아니고 실화거든요. 네네네. 그날 예전에는 화장실이 바깥에 있어가지고 비가 주룩주룩 왔었거든요. 그날 이제 화장실이 너무 가기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문 앞에서 쉬를 했어요. 네네. 천둥번개가 치면 주변이 환하거든요. 네, 맞아요. 근데 그 파란 불빛이 확 날라오는 거예요. 마트 같은 경우에는 쪽문으로 이렇게 계산해주고 이런 식이었거든요. 딱 봤는데 사람이 죽어 있는 거예요. 그 집 주인 아저씨가 돌아가신 거예요. 보니까 입술을 깨물고 입술에 혈흔 자국이 있고 그 혈흔 자국이 얼마 안 됐으니까 죽은 지 얼마 안 됐나 봐요. 또 그것도 저보고 죽였다 그럴까 봐 입구 문을 손잡이를 막 닦고 나와가지고 112에 또 신고를 했어요. 그러고 나서 한 2달은 그 아저씨한테 시달렸어요. 밤마다. 제가 이제 결혼을 하게 됐어요. 네. 제가 존경하는 사람하고 결혼을 했어요. 서로가 존경하는 사람 있잖아요. 근데 제가 임신을 했어요. 네. 갑자기 사람이 180도로 바뀌는 거예요. 집에다가 가래침 막 뱉고 신발 신고 들어오고 그날이 너무너무 무서워갖고 바깥에서 숨어있고 술만 먹었다 그러면 그래서 9월 달에 아기를 낳았는데 안에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쉽게 해서 물 한 모금 못 먹였어요. 나는 남편이 나한테 그렇게 했다라는 아픈 가정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서로 이렇게 막 싸우고 하다 보니까 이혼이 되더라고요, 자동으로. 그러고 나서 어머니가 돌아가셨어요. 저희 엄마가 50도 안 돼가지고 치매라는 저걸 받았어요. 갑자기 누굴 봐도 기억을 못하고 귀신이 있다 그러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러더니 돌아가시고 났는데 오빠가 똑같이 그런 증상을 보이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혼을 하고 혼자잖아요. 어머니 상을 치르고 올라왔는데 저는 모르는 사람인데 저를 그때서부터 스토킹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는 사람이 있어서 그 사람한테 인사를 했는데 그 사람 형님이었대요. 근데 그때서부터 저를 스토킹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팔 들고. 근데 예전에는 스토킹죄가 없었어요. 맞아요. 경찰에 너무 심하게 스토킹을 했는데 오빠가 그날
한다고 약을 먹었어요. 그라목션이라는 약을 먹었어요. 근데 그날 제가 아프기 시작한 거예요. 막 네. 너무 아파가지고 병원에다가 특실 하나 빼놔라. 내가 지금 너무 아프다. 오빠도 아파서 병원에 누워있고 저도 누워있을 수가 없으니까 이제 떨어진 병원으로 가기 위해서 그렇게 했어요. 저한테 그 그라목션이란 약을 제 병원에 와서 강제로 저 입에 투입을 시켜갖고 뉴스에는 다 죽었다 이렇게 나왔어요. 저는 아무것도 기억을 못하죠. 안개에 물이 툭툭 떨어지는 길을 계속 가는 것만 알고 기억을 못해요. 근데 그날 그러고 나서 저는 15일 만에 중환자실에서 나왔어요. 네. 그 사람은 저한테 강제로 먹이고 나머지를 자기가 마시고 그 사람은 죽었대요. 제가 이제 분당에 집이 있어요. 거기서 사는데 똑같은 거예요. 막 바깥에서 귀신 발소리가 막 나는 거예요. 살짝 이렇게 잠이 들락말락 해가지고 이렇게 누워있다가 눈을 이렇게 떴는데 나한테 약 먹인 사람이 누워가지고 내 얼굴을 빤히 쳐다보는 거예요. 그래갖고 제가 등을 딱 돌리면서 야 귀찮아. 자고 일어나서 얘기해. 이러고 말았거든요. 전 귀신을 못 봐요. 무당집 한 3번 갔나? 가본 적은 없었어요. 첫날 그날 스토커가 약 먹이던 날 제가 그때 차를 바꿔 갖고 갔거든요. 고속도로에도 막 미행하고 이러니까 그때 차를 바꿔가지고 가서 이제 또 차 바꾸려고 갔는데 어떤 여자가 이렇게 난 그 여자가 무당인지도 몰라요. 나 살 것 같으냐 죽을 것 같으냐 이러니까 그 무당이 하는 말 언니 속에서 불이 나네요 그러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이제 제가 방송 일을 하니까 애널리스트로 하니까 차 오면서 쓰러졌는데 그 병원에 가니까 공황장애라 그러더라고요. 근데 저는 공황장애 같지를 않아요. 왜냐하면 공황장애 증세하고는 전혀 틀리고 제가 밤에 운전을 하고 나갔는데 세상에 나는 그런 길을 처음 봤어요. 중앙선이 없어요. 아무것도 없고 밝아요. 그냥 서치로 비추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 차를 그냥 아무데나 박았어요. 길이 없으니까 아무데나 박고 그랬는데 엄마가 꿈에 나왔는데 엄마가 막 작도에서 막 구슬하더라고요. 동자라 그러나 뭐 저기 이렇게 한복 조그만한 거 입은 애가 내 품에 쏙 들어오더라고요. 전 좀 약간 헷갈리는 부분들이 너무 많아서. 그럼 물어보시면 되죠. 아까 남편분이라고 하셨던 분은 재혼을 네네네. 하신 거죠? 재혼한 지 얼마 안 됐어요. 남편분께서 밤에 소리를 지른다고 하셨잖아요. 남편이 갑자기 막 소리를 질러요 밤에. 네, 그 며칠 됐어요. 그 남편분은 알고 계세요? 물어보니까 배우에 올라탄 줄 알았대요. 누가 살금 와가지고 그냥 확 눌러버리더래요. 배를 누르는 것처럼. 그러니까 주무시다가 그렇게 되신 거예요? 네, 자는데. 이게 근데 예전 이야기로 보면 이게 되게 너무. 아니 진도 씨가 가봐요. 일단 직접적으로 보고 얘기를 해봐야 되지 않나요? 그러니까 이건 근데 우리 집에 귀신 없죠? 집에 귀신이 있냐 없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아까 뭔가 붙어 있냐를 봐야 될 것 같아서. 그리고 집에 이제 뭐 제사 지내려고 이렇게 하면 제가 다치거나 생리가 너무 심하거나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한 번도 못했어요. 참석을. 그래서 진도가 말씀드리는 말을 하는 게 집에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제보자님한테 뭐가 있느냐가 더 관건이다. 아니 귀추가 아니지. 그게 중요하다. 라고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보자님이 지금 뭐 생각하시는 뭐 내가 저주받았다라는 부분에서 혹시 뭐 더 도움을 받아보시는 거는 어떠세요? 한번 받아보고 싶어요. 저 사연을 하나 깨먹었는데 옛날에 엑소시스트인가 거기에 나왔던 사람이었는데 머리 긴 남자가 있었어요. 거기에. 그 사람한테 그 예약을 잡으니까 1년이래요. 그러더니 뭐 3개월도 안 돼서 연락이 왔어요. 한번 와서 보려면 보라고. 그래서 갔어요. 가서 보는데 갑자기 이 사람이 뭐 그 채를 가리고 들어와서 막 방울을 흔드는데 저도 미친 듯이 울었어요. 왜 우는지 이유는 몰라요. 왜 눈물이 나는지 뭐가 슬픈지도 몰라요. 이유는 없었어요. 그 이유를 알아가 보자는 거죠. 저희 쪽에서. 도와주시겠어요? 뭐 그럼요. 뭐 그거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일단은 이 집에 대한 제보자님 사연을 정리가 좀 필요할 것 같긴 해요. 연락처하고 주소 하나만 남겨주세요. 저희가 연락 드릴게요. 월요일날에. 정말 감사합니다. 아니요. 감사한 거는 저희하고 일이 다 끝나고 이제 효과가 있을 때 감사하다고 하시면 될 것 같고 그때 돼서는 좀 부담 없이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우선 제보자님이 그간 힘들어 하셨던 거 이 세월의 무게를 한번 저희하고 잘 덜어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도 일트로 안 될 것 같아.
너 제보자님한테 살짝 긴장 놓잖아? 너 이제 그 자평 먹힌다네. 말에 힘이 있으시네 이분. 사업하셨던 분이어서. 아니 이게 저희가 사연을 지금 깊게 딥하게 들어갈 수 없는 이유가 뭐냐면은 제보자님께서 이제 약간 시대를 왔다 갔다 하세요. 그래서 그거를 좀 어느 정도는 정리를 할 수 있는 시간을 줘야 될 것 같고, 다시 한번 가서 좀 요목조목 들어봐야 될 것 같기도 하고, 제보자님이 저주받았다라고 본인 스스로 자책을 좀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사실. 안 좋은 일이 있으시다 보니까. 네, 그 자책이 꽤 오래된 것 같긴 해요. 네, 그렇죠. 이제는 좀 덤덤하게 가지고 계시지만은, 그래요. 뭐 우리 시청자분들이 뭐 무슨 병이다 말씀을 하시는데, 사실 있잖아요. 그 병은 의사가 진단을 내리는 거지, 저희가 함부로 이거 병인 것 같아요, 이거 병인 것 같아요라고 얘기하기가 좀 힘들어요. 사실 그런 적도 없고, 권유 정도지 병에 대해서 이거 같으니까 이거 가세요, 이거니까 이거 가세요라고 얘기하는 순간부터 여러분들 저희도 힘들어요. 그러니까 판단을 함부로 하면 안 된다는 거 저희는 알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혹여라도 뭐 증상 비슷하다 뭐하다, 여러분들의 말에는 무게가 없기 때문에 상처만 주는 거잖아요. 사실 그 부분에서 너무 쉽게 말씀하시기보다는 아마 이런 좀 비슷한 뭐 내용이 있는데 한번 병원 내방을 꼭 추천해 주세요 시연님이라고 말씀해 주시면 저희가 여러분들 말 무시 안 하거든요. 이런 얘기가 있어요. 병 고치러 병원 가는데 가장 많은 병이 있는 곳이 병원이라고. 근데 당직기도 똑같잖아요. 이 컨텐츠 채널이 내 마음과 내 그거를 치료하기 들어왔는데 채팅창 때문에 병 걸린다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좀 채팅 살짝만 좀 이쁘게 해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